우리 이 한국이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동맹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태에서 동맹보다도 미국 우선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탕 교수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뭐 석방시키고 뭐 무슨 이 나라가 뭐 부정선거니 이렇게 몰고 가는 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트럼프가 뭐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우리 한국의 에이펙에서 참석하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이를 다 그 스타일을 구겨놓고 흠집을 내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우크라 젤렌스키처럼 정치적인 그런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난 봐요. 그는 설교에서 한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한 지도자가 탄압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를 주미 대사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청원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사람인 모스탄이 와서 그 보수층 입장을 지금 하면서 이재명을 지금 나는 이재명 싫어요.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국익이 먼저죠.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아무튼 국가에 이득을 주는 대통령은 아무나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김문수라든지 뭐 윤석열보다는 윤석열은 뭐 한덕수라든지 그 뭐 경제부 장관 누구였죠? 이런 사람들을 그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사람을 잘 썼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최상목이 같은 그런 그 전에 정부에서 많이 훈련된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OECD 국가에서 지혜 나이가 6위, 한국이 6위였다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이 다른 정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던 사람들을 인물을 잘 뽑았다는 거죠. 이들은 민주당 은평 지역의원의 유튜버 60명은 교회 앞에 탕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스탄은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라. 모스탄이 이 땅을 떠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모스탄을 체포하라고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모스탄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트럼프의 지금 현 정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9배를 올리고 한미 관세에 대해서 그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은 흠집내기로 온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국민의힘당이나 보수층 강성들이 저 사람을 표를 든다면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매국노나 마찬가지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애국자가 못 되는 거죠. 절대. 일부 교인들이 이들에게 소리치며 양측각 욕설과 고성이 오갔으나 경찰 제지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았다. 뭐 가려면은 왜 유명한 뭐 교회를 가지 거기 저 구쪽에는 은평구에 뭐 어디 저 구석지에 있는 동네 가서 그럽니까?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에서 다 이것에 제지를 하고 뭐 있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내기 이런 데서 미국이 선동질하고 부정선거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부정선거를 미국 교포들과 미국에서 저기 부정선거라고 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국민의힘당을 그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의힘당은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에 협상을 해서 이재명을 지금 흠집내기 위한 이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같은 그런 흠집을 만들어서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대상으로 없는 말을 꾸며내고 있으면 어때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미 있던 모든 범죄가 다 없어지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짓 다 하지만 일단 됐으면 그것은 뭐 재판에 나오라 마라 이런 소리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 헌법 84조가 그대로 이행돼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한편 모스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를 설파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절대 안 그래요. 이재명이하고 김문수가 대선에 대결을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열 당에서는 우리는 망했다. 이미 떨어질 걸 저기 이재명이가 당선될 걸 미리 다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았어요. 김문수가 가지고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정선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여유롭게 김문수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걸 축하한다고 그 여유로움을 보냈는데 미쳤다고 당연히 승리할 사람을 승리할 그런 게임에 부정선거라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갖다가 흡집내서 이번에 한미 관세라든지 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이것을 이재명이 죽이기 해서 또 오페크 경주에서 열리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들 모임에서 이재명이 죽이기 위한 작전이다. 거기에 모스탄을 사용했다. 트럼프 오른팔인 모스탄이 트럼프 1기 정부 때 트럼프하고 아주 신임이 번호가 7인가 9위가 된다고 그래요. 한편 모스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를 설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무도 우리 국민은 정상적인 사람은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당에서 그 권성동이가 이제 이 한국당수가 끝까지 이재명하고 단일 안 하고 지가 끝까지 가겠다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 온 국민도 김문수가 끝까지 자기가 가겠다. 우리는 이건 망했다. 국민의힘당 안 되고 이재명 100% 된다. 다 믿었고 그렇게 됐어요. 49%로 당선된 이재명이는 지금 64%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 뭡니까? 보수층에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모든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70대, 80대든지 다 이재명 쪽으로 와서 이재명이가 된 건 김문수가 된 것보다 훨씬 낫다. 윤석열보다 낫다. 이런 식이란 거예요. 윤석열이가 64%로 지지율을 얻은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한국에 와서 21대는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음모를 걸치고 무슨 어린아이 시절에 무슨 소년원의 사람이 말하니 이런 것들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이런 것에 전혀 관여받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려면 모스탄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난 봐요. 여기에 국민힘당이 합세라면은 국민힘당은 정말 해체돼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국민의힘당이라든지 민주당이 다 합세해서 이런 부정선거론 이재명이 무슨 소년원 이따 이 소리로 지금 한미 그 관세 조율을 놔두고 또 주한미군 주둔비 9배를 인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해수라는 그런 것을 카드를 내놨어요. 이건 트럼프한테 상당히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움찔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9배 못 준다는 소리죠. 이건 당초 어제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면회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소리 다 하겠죠. 어부다 했겠고 특검이 기소 때까지 가족 변호인은 이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려 두 사람 만남을 불발됐습니다. 잘했다고 봐요. 나는 우리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려면은 이 새로운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도왔어야지요. 근데 시기가 지금은 전혀 윤석열 돕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여기 한국 새 정부는 이미 출발해서 새 대통령 뽑아서 새 정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대선 때야 이재명을 까고 불고 난리를 쳤지만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헌법 84조가 발동해 있고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트럼프의 음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N 뉴스 모스탄 교회에서 설교 박근 거짓 선동 그만 맞불 2025년 7월 17일자에 대한 선가크로스 나의 정치 콤배트를 했어요. 지금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내 글을 전부 지금 막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
벨도 안 어울린다고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어. 조국 혁신당까지도 강선우 이준석 장관 후보 겨냥 스스로 거치 결정하기를 그라고 말하고 있네요. 머니투데이의 2025년도 7월 17일자 기사요. 조국 혁신당 강선우 이준석 장관 후보 겨냥 스스로 거치 결정하기를. 조국 혁신당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 대선 후보를 내지도 않고 민주당의 제2 민주당 아니에요? 조국이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국민 면접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를 겨냥한 것을 풀이한다. 지금 뭐 나는 국민의힘당에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으면 빨리 국무위원들을 다 뽑아서 빨리 정상적인 안정적인 게 국정이 굴러가야 되고, 지금 오페크 같은 큰 이 국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이런 거 좀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는데 자꾸 제자리에 국무위원들이 다 제자리에 이재명 사람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하게도 이것은 당연히 재산 2억을 가지고 무슨 재산 뭐 형성 과정을 막 조사한다고 어쩐다 했을 때 국민의힘당 니들이 더 털어놓으면 더 먼지 많이 날 거다. 그렇게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선우하고 이진수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준수 교부 장관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인성을 볼 때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했나?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예요. 더군다나 뭐 교육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장관감은 아니다. 이건 걸러내야 된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포함해서 한다면은 지금 정교조에서도 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다 거부하고 난리 치잖아요.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는 더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기 대통령이 자르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 지금 트럼프도 갖다 흡집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변인은 지금 많은 국민이 살연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시기라며, 그러나 인사청문회 논란은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께서는 일부 후보에 대한 장기적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을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신다며, 후보 소명이 국민께 신뢰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거짓말도 하고 뭐 자기 보좌관이 자기 화장실 비대에 뭐 물 새는 거 수리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보좌관이 장관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자기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하고 자기가 우리 지금 비대가 물이 새니까 좀 손 좀 봐주라고 하니까 수리 좀 해라 하니까 수리 다 했습니다. 알았다 하는 이 전화 핸드폰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가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집이 물바다가 돼서 뭐 가까이 살고 있는 보좌관한테 말했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비대가 무슨 샤워 꼭지도 아니고 비대가 있는 자리는 욕실인데, 욕실 밑에는 다 타일이 깔려 있고 밑에 물이 욕실이 넘치거나 변기가 넘치면 바로 밑으로 빠지게끔 하수구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무슨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됩니까?
거짓말도 엄청 거짓말 두 번째 치고 있어요. 안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보좌관이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놓으니까는 그때서야 물바다가 다 됐다. 욕실에서 물바다 대봤자 밑으로 다 빠진데 무슨 물바다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더 나쁜 것은 6명을 갖다가 사람을 뽑아서 이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이 한 번 들어오면은 오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국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보좌 밑에 비서부터 시작해서 보좌관 하면서 이게 정치에서 잔뼈가 굵는데 보좌관을 그냥 1년에 6명 뽑으면 6명 내보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을 체불로 인해서 고소를 2번이나 하고 이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다 2번이나 그러니까 조은희 그 국민의힘당 의원은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 보좌관이 임금 체불로 이렇게 2번이나 고발을 할 정도가 됐나. 이거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소모품으로 사람을 뽑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보내버리고 이런 것이 인성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보좌진한테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도 안 한 것을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버리라라고. 강선호하고 이준숙이는 여기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당이. 이 2사람 막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제2민주당이라 할 수는 조국혁신단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싫다라면 뭐 이재명은 매번 뭐 국민을 뭐 주인이다 어쩐다 하면 정말 국민이 주인이면은 이번에 강성훈하고 이준숙이는 카트시키세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지 갖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기 바래요. 이번에 지금 뭐 이 트럼프가 뭐 탄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흡진되고 이런데 갖다가 깨춤 추지 말한 거예요. 그것은 다 주한미군 주둔비 9배 인상을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고 무슨 부정선거가 국내에서는 아무런 그런 요동도 없는데 미국에서부터 무슨 교포들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뭐 윤석열 갖다가 저기 대통령직을 그대로 하려면 새로운 선거가 되기 전에 그때 당시 시기가 이미 지났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가지고 무슨 뽑아내라 말아 합니까? 새로운 선거가 있기 전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물 건너갔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을 뽑은 건 내가 이재명을 싫어서 안 뽑았다 하지만 다른 국민이 다 뽑았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헌법 84조는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조전이지 무슨 뭐 5개 재판이 다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권리를 갖다 존중해 줘야 되고 쓰잘데없이 무슨 재판이 나오라 마라 이런 소리는 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뭐 서울신문은 2025년도 7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필리핀 중과 전쟁 준비, 미 남중국의 인근 정비시설 지원이라는 기사가예요. 이게 나무 일 같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비 9배를 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바이든 행정부부터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돈은 우리나라에서 이 받아먹고 일본 오키나와하고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지금 전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려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일발. 얼마 전에도 30m까지 직선 같은 선상에서 비행기가 서로 충돌할 뻔했잖아요. 일본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가. 그건 심리전이지만 잘못하면 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거기에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합동훈련하고 주한미군이 일본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본거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평택에다 기지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인도 태평양 국가 연안하고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하고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본하고도 아주 그래 이번에도 늘 비행기가 서로 쌍방을 뭐 같은 선상에서 공중 선상에서 뭐 30m까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일직선으로 더.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했습니까? 그 속도가 있는데 30m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부딪히면은 바로 둘 다 파괴시키는지 피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필리핀을 위해 인근의 선박 정비시설 건설할 계획인 걸 알려졌다. 필리핀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제기되는 상황에 나온 조치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합세를 한다면 중국은 워싱턴을 위해서 핵을 던지겠어요?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핵을 던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한미군의 9배 주둔비를 인상하라는 트럼프의 말이 틀려먹었다는 소리죠. 이 주한미군을 주둔은 우리 한국의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국가와 밀고는 오키나와하고 그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은 개를 키웠는데 개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는 밖에 나무 집 지켜주다가 나무 집에서 강도 만나니까 우리 집으로 떠르르 들어오면 강도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죽이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한테서 9배를 갖다 하면서 오키나와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미국 필리핀의 선박 정비시설 지원 중국 견제 포소. 그리고 미국은 지금 남북 전쟁이 남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세계 해군력이 그 오바마 행정부 전까지는 미국이 1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해군에 뭐 군함 그 건조를 하거나 그러질 않고 낡은 그 배들이 미국 배가 40%가 다 독시설에서 수리 중에 있고 그동안에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잠수함이라든지 뭐 군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새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1위가 됐어요. 해군력은 중국이 1위고 1위였던 미국은 14위로 밀려났어요.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에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미국은 지금 시급한 게 해군력에게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필리핀의 선박 정비시설 지원 중국 견제 포석 전부 중국과 싸움에 지금 혈안이 돼 있고 우리 한국은 닉슨 독트린처럼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 닉슨이 뭐라 했습니까? 아시아인은 아시안끼리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러자 베트공이 베트남을 먹어버렸죠. 그리고 미국이 떠나버린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날의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통일이 돼서.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필리핀에 소형 군함과 보트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 2곳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16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팔라완주 오이스터만과 캐손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세울 계획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국 간의 협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찰 문서로는 이 시설이 길이가 약 7.3m급 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소형 선박의 정비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중국과 필리핀 간의 대표적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필리핀명 아용인, 중국명 런아이자오까지 가까운 위치에 조성된다. 이 시설은 필리핀 병력에 물자를 보급하는 소형 보트 정비에도 활용될 수 있어 작전 지속 능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지금 필리핀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한미군이 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아, 우리 집에서 걔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우리 집을 지키지 않고 밖에 나무 집 가서 지키다가 거기서 강도를 끌고 집으로 도망을 쳐오면 우리 집으로 그대 들어와서 우리한테다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 꼴이죠 지금. 그러면 중국을 겨냥한 저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 연안국가들이가 일본 오키나와의 연합훈련들이 전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중국은 필리핀 도발 수위 높아져 스카버러 암초서 근접 항해 주장.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선박이 스카라버러 암초 중국 명인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함정 2척에 근접 항해했다.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30분간 항로를 여러 차례 바꾸며 자국과 함정 호미를 빠르게 지나치는 위험한 항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필리핀 측의 행동이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로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 릴선을 싹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피해자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치고받기식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도발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양사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부소장은 필리핀 선박은 2,300톤급이지만 중국 선박은 수백 톤급에 불과하다. 이번 도발은 전례 없이 공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반중 행보, 영유권 대만 문제에서도 상경.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친미 경향이 있잖아요, 본래가. 그래서 중국을 등을 졌죠. 그 전에 필리핀은 중국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마르코스 그 전 대통령 아들인 그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친미 쪽으로 돌았으니까 2022년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임 로드라고 투르데르테 전 대통령 친중 노선을 뒤집고 미국,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반중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만 무력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중과 전쟁 대비 중 군 수뇌부도 공개 발언 이어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나라 포함한다니까요. 중국과의 서로 냉전을 이루면 안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반도에 중국이 이렇게 같이 휩싸여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떻게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미국의 동맹국 필리핀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소련이 대리전을 치렀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건 중국이 직접 다치니까 대리전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대리전을 하겠죠.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 안보가 필리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이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미오 블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도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관련 행동 계획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대만과 함께 전략 요충지인 바시 해협에 공동 수찰 활동을 벌인 사실도 전해졌다. 그리고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필리핀과 대만과 또 일본과 이런 중국의 전쟁은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한미군이 개입하기 전에는 우리는 따로 거기에 손 털고 있으면 됐지만 주한미군이 거기 가서 합동훈련을 하면은 그 주한미군이 거기에 관여하면은 중국은 바로 주한미군을 주둔지 한국의 평택기지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가 더 위험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뭐 한국을 위해서 뭘 한다 하면서 9배를 내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매일신문에서 2025년도 7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나경원, 윤희숙 겨냥 무차별 내부 총질 끊이지 않아 자해행위 제발 멈추자 그랬어요. 2025년 7월 17일자 기사. 나경원이가 옳은 말 했네요. 혁신은 본질과 방향부터 혁신 필요해. 국민의힘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윤희숙 혁신위원장 향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고 촉구했습니다. 맞아요. 나경원 말이 맞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민주당한테 배워야 돼요.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에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나와서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나는 참 우스우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당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이냐. 박찬대가 자기는 이재명이 눈빛만 봐도 이재명의 모든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충성도가 당대표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 뜻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청래는 뭐랍니까? 자기는 눈빛 보지 않고도 다 안다. 그러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뭐 범죄인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지켰는데 만약에 이재명이를 갖다 국민의힘당이 내놨으면 난도질해서 죽어서 대통령커녕 무슨 거지도 안 됐을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분명히 한덕수라는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버렸어요. 그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덕수를 밀지 않았어요. 다 이기적으로 시기질투 이런 걸로. 그리고 사욕을 위해서. 김문수도 사욕을 위해서 지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자빠져 버렸죠. 침대로. 침대 정치를 한 거죠. 10일을 지나서 무슨 단일화 미쳤죠. 그거. 10일이 지나면 뭐하게 단일합니까? 오늘 지금 나경원이 내가 지금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당은 제발 정신 차리란 거예요. 나경원은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이후 당 내부를 향한 무차별 내부 총질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며 혁신은 본질과 방향부터 혁신이 필요하다와 같이 막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 놈들이 국민의힘당 해체시켜버려야 된다고 이따위 나오잖아요. 나경원은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 윤상현, 장동영 의원 등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1차 인적쇄신 대상을 거명한 것과 관련해 잡아먹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어떤 분에게서 주적은 민주당인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고 애돌로 비판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관저에서 야당의 이런 쿠데타적인 그런 탄핵을 받았다면은 국민의힘당에는 45명이 그 관저를 에워싸고 국민들하고 같이 공수처로부터 대통령 보호한 사람을 전부 이거 주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미친놈들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 못해요. 국민의힘당은.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 민주당 놈들은 171석 전부 나와서 이재명을 가지고 전부 옹호하고 절대 지켜냈을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박근혜가 탄핵된 거에서는 이 국민의힘당 자체가 머리들은 좋은데 이기적이고 단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자신을 향해서 칼질을 한다는 거예요.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둘이 언별 놓고 싸우는데 나는 박찬대가 나는 이재명의 눈빛만 봐도 이재명의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는 눈빛 안 봐도 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에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느냐며
당의 존재 이후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 혁신이라고 반문했다.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는 애도 문제가 있네요. 45명을 갖다가 뭐 민주당 내에서 갖다가 뭐 탄핵하자라고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놨대는데 나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왜 지금들은 거기에 못 갔나요? 그러니까 박근혜부터 윤석열 국민이 뽑아준 것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두 번 다 민주당 놈들한테 당해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위원장은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 반응이 어땠냐는 기자 물음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당에서 쇄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느끼나는 질문에 오늘 비대위 안에서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12월 이후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어째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것이라 했다. 전부 미꾸라지처럼 빼나가고 칼을 들고 맞서야 될 때는 전부 도망쳐버리고 거기에 용기 있는 사람은 뭐 권성동이라든지 권모전이 이 뭐 김기현이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적으로 보고 45명의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을 관절을 지켰던 사람들을 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이 해산시킨다 해서 우리 국민은 손 대지 않을 거예요. 내비둬버려야지. 저것들은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또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이어 계속 당을 바꿔나가기에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라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이것도 기회주자예요. 얘기했던 것이 모두 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이 말이 맞아요. 지금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쳐낸다라고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욕만 나오죠. 경향신문에서는 2025년도 1시간이 됐네요. 트럼프 서한대로 일본 내달 25% 상호 관세 부과할 듯. 선거 앞둔 이시바 내각 유연 대응 어려워. 인도와의 무역 협의 타결 가능성 임박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 시간 일본에 대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직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은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 했다. 이거 뭐 술수가 아주 보통이 넘어요.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서 지난 7일 일본의 서한을 통보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무역에 대한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 의혹과 자살로 결론난 그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그것은 큰 사기였다며 민주당이 벌인 일인데 일부 멍청한 공산당원이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뭐 오늘 경향신문 2025년도 7월 17자 기사, 트럼프 수한대로 일본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할 듯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네요. 전체를 막았습니다. 뭐 부산일보에서인데요. 전환길 국민의힘당 입당 뒤늦게 알려져 비주류 당 이틀어져 우려. 뭐 정치에 대해서 지 인생을 걸고 뛰어든 놈을 뭐 입당할 수도 있죠. 지금 기존에 있는 민주당 그 국민의힘당 놈들보다 더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해온 한국사 강사 전환길 법면 정유관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당 지도부조차 모른 채 한 달이 지났어야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윤 세력들이 뭐 한동훈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죠.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전유관이라는 실명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다음 날이 입당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실은 전 씨가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취재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해 토론에 참석해 국민의힘당 당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 전까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 씨의 입당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종료 후 전 씨의 입당과 관련한 질의에 6월 9일 입당이 됐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입당을 거부할 제도도 없다고 답변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입당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이 많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입당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당에서 이 전환길만큼 애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당이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과거와 단절을 타진하는 마당에 도리어 당이 극우화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환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겸사제를 당헌 당규에 포함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시 입당에 대해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이토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당원 자격 심사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전환길 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전환길은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당에 어려움을 주는 말은 좀 자제해야 될 거예요, 아마. 뭐 이걸 잡아다녀서 넘어뜨려요? 금방 넘어진 걸 내가 손으로 잡았는데. 저 기도하라고 할 시간이 돼서 그래서 끝나야 되겠네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끝나겠습니다.